1954년 5월 19일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문숙은 1970년대를 풍미했던 유명 여배우로 우아한 아름다움과 특유의 매력으로 한국의 오드리 헵번으로 불렸습니다. 73세의 나이에 그녀는 한국 영화계의 주목을 받다가 미국에서의 은둔 생활을 거쳐 2015년 깜짝 복귀까지 길고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쳤습니다. 문숙의 삶은 재능, 회복력, 깊은 상처, 그리고 이만희 감독과의 짧지만 기억에 남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연기로 사랑받았지만 그녀는 지울 수 없는 슬픔, 쓰라린 실패, 그리고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충무로의 유망한 젊은 소녀에서 그림과 자연 치유를 통해 평화를 찾는 여성으로 성장한 문숙은 예술뿐 아니라 삶의 고난에 맞서는 방식에서도 자신만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문숙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결혼 1년 만인 1975년 첫 남편이었던 이만희 감독을 갑작스럽게 잃은 일일 것입니다. 양주 해주 오 가문에서 태어난 문숙 본명 오경숙은 비교적 평범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1990년대 보수적인 한국 사회의 압력에 곧 직면하게 됩니다. 21세에 그녀는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고 자신보다 23살이나 많은 재능 있는 감독 이만희를 만났습니다. 열정적인 관계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대중과 언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만희 감독의 결혼 생활에서 삼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그녀에게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문숙은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영화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75년 이만희 감독이 영화 삼포로 가는 길을 완성하던 중 간경변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문숙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22세의 남편뿐 아니라 멘토이자 동료이자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까지 잃고 미망인이 된 그녀는 흔치 않은 인터뷰에서 이선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고 그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했던 후회가 수년간 그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젊은 시절의 미망인 신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했던 업계 관계자들의 폄하와 성희롱으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문숙은 1977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문숙의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뿐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업계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젊은 여배우로서 그녀는 당시 한국 영화계의 치열한 경쟁과 성고정관념에 직면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재능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진정한 여배우라기보다는 장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이만희 목사의 부고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고 그녀는 삶과 직업 모두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지만 고향과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떠나 낯선 문화에 맞서야 했던 외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숙의 연기 인생은 1917년대 초 고등학생 시절인 1972년 제12회 TBC 공개 탤런트 모집에 발탁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아한 미모와 타고난 카리스마로 1973년 드라마 세나의 집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처음에는 오세나라는 예명을 사용했지만 이만희 감독의 제안으로 문숙으로 개명했습니다. 1974년 영화 해를 닮은 소녀에서 이만희 감독과 만나 함께 작업하며 그녀의 연기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1975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유망한 얼굴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아한 미모와 감정 연기력으로 한국의 오드리 헵번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문숙은 1970년대에 이만희 감독의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중에는 1974, 삼포로 가는 길,
1975이 있습니다. 은 정부의 간섭을 받았고 이만희 감독의 의도와 다르게 편집되어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지만 문숙의 연기는 진정성과 깊이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만희 감독의 사망 이후 문숙은 미스 영의 행방, 고향을 향하여 등의 영화에서 계속 연기했지만 영화계의 지원 부족과 슬픔에 휩싸여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문숙의 영희는 1977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그녀는 연예계에서 거의 모습을 감추고 플로리다 링링 예술대학에서 회화를 공부했으며 졸업 당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또한 자연 치유와 요가 분야로 전향하여 Natural Food and Natural Healing 2015, Nothing Great 2019, There is Only Great Love 2019와 같은 책을 썼습니다. 한효주와 공동 주연을 맡은 2015년 The Beauty Inside에서의 역할로 그녀의 깜짝 복귀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우진 박서준의 어머니로서 그녀의 작지만 감동적인 역할은 그녀의 재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터널 2017, 경이로운 소문 2020, 최고의 혼란 2018, 꼰대 인턴 2020, 붉은 하늘의 연인 2021, 마음의 열쇠 2018, 사바하 여섯 번째 손가락 2019, 마음의 그늘 2021, 비상선언 2021과 같은 영화와 TV 시리즈에 출연했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종종 조연이었지만 60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40년 만에 연기계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숙은 197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한 현대 한국 연예계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제작 일정, K-팝 아이돌 배우들의 등장, 그리고 대중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2018년 영화 최고의 이혼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엇갈린 평가를 받았는데 일부 시청자들은 그녀의 캐릭터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비판했고 이는 그녀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은 아시안 위키에 그녀의 출연 시간이 제한되어 꼰대 인턴을 보지 않았다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는 그녀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좌절은 이전의 성공에 비하면 사소했지만 대중과 다시 소통하고자 하는 높은 희망을 품고 연기계에 복귀했던 문숙에게는 감정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문숙을 울게 하려는 노력은 종종 개인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경력을 이어가야 하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 촬영 후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배역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만희 감독과 그녀의 영화계 초창기 시절이 떠올라서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 겪었던 괴롭힘과 편견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놓친 기회와 겪었던 고난을 생각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순간들은 문숙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중에게 보여주는 우아하고 강인한 이미지와는 상반됩니다. 문숙은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예술가이자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1970년대 그녀는 한국의 오드리 헵번의 그늘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배역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975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여우상 수상은 그녀의 재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배역은 개인적인 성공일 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계에서 흔히 저평가되던 젊은 여배우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 문숙은 회화와 자연 치유 분야에서 새로운 업적을 추구했습니다. 링링 예술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보여주는 큰 업적이었습니다. 자연과 치유를 주제로 한 그녀의 그림들은 플로리다, 뉴욕,
코네티컷의 갤러리에 전시되어 예술가로서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치유와 요가에 관한 그녀의 책들 Natural Food and Natural Healing, There is Only Great Love 등은 많은 사람들, 특히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5년 영화계 복귀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업적으로 나이가 자신의 열정을 이어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뷰티 인사이드와 이후 TV 시리즈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1990년대에는 그녀의 작품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주연급 스타는 아니지만 키즈 투 더 하트의 어머니나 더 언카니 카운터의 신비로운 노파처럼 조연을 통해 깊이를 더하는 능력으로 여전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역들은 비록 작지만 그녀의 연기에 대한 헌신을 증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숙은 과거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78년에 태어난 아들과 1984년에 태어난 딸, 두 아이에게 헌신적인 엄마가 된 것은 그녀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성과입니다. 그녀는 이만희의 의붓딸이자 배우 이혜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만희와의 짧은 결혼 생활로 인해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숙의 사랑과 결혼 생활은 그녀의 인생에서 극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인연은 1974년 영화 해를 닮은 소녀 오디션에서 만난 이만희 감독과의 관계였습니다. 충무로의 천재로 알려진 유명 감독 이만희는 그녀보다 23살 많았고 이미 배우 이혜영을 포함한 세 자녀를 둔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곧 화제의 중심에 섰고 이만희가 이미 아내와 별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숙이 세 번째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중과 언론의 비난은 문숙에게 큰 압박이 되었지만 그녀는 이만희와 1974년 작은 사찰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행복했지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만희는 그녀의 남편이자 멘토였으며 그녀에게 문숙이라는 예,